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올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액션 피규어 메탈 로보톤 데스티니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메탈 로보톤 이전에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그리고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까지도 발매를 했었고, 데스티니 다음 이어서 아카츠키 오와시페까지 발매한다고 하죠. 일단 메탈 로보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따라한 프로포션 그리고 조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라모델만 만지시던 분들은 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정말 좀 진짜 애니메이션 작화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 모습 그대로 갖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독 이번에 한번 또 구매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스프 인저 둘 다 그랬었으니까. 그렇지만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9점을 줄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생각보다 이게 슬림 현상이 심하더라고요. 마감이 되어 있고 도색이 되어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특히나 다리, 허벅지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서 이게 피막이 약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좀 긁히는 부분이 보여요. 특히 허벅지 바깥쪽 모서리 부분 같은데 각진 부분은 좀 유독 긁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너무 쉽게 긁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는 약간 마감하면서 먼지 조금 들어간 거, 이 정도는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부분이 유독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긁히는 거.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 주면서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블라스터를 오픈하면은 딱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층 그리고 2층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데스티니 건담의 본체가 왼쪽에 들어가 있고, 그 왼쪽으로 라이플과 백팩 옵션, 그리고 파르마 피오키나 이펙트, 그리고 옆으로 백팩, 안티빔 쉴드, 쫙 펼친 손과 약간 구부린 편손, 그리고 무장손과 라이플손이 또 한 세트씩, 합이 그러면 5세트겠네요. 완전 주먹손까지. 손등은 돌려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밑에 아론다이트와 장사정 빈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베이스와 그리고 스탠드의 기둥 부분 빔실드가 2개, 이제 베이스에 적용하는 조인트 그리고 각종 빔 파츠가 있는데, 가운데 공식 사진에선 못 보던 게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그 빔부메랑용 빔 파츠거든요. 아니 이게 공식 사진에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스티니 건담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데스티니 건담과는 프로포션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 로보톤 라인업의 시드는 애니메이션을 최대한 따라하는 애니메이션 속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독특한 그 길쭉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최대한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 덕분인지 매번 느끼지만 이 다리가 좀 이렇게 극한으로 좀 꺾여있는 느낌은 매번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 잘 살리고 있다는 거는 컨셉에 아주 잘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접해서 봤을 때는 특히 얼굴의 조형이 굉장히 좀 극단적이다라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자세히 보면 피눈물 부분도 도색되어 있고, 그리고 데스티니 건담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눈가를 자세히 보시면 피눈물 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색이거든요. 근데 왼쪽은 잘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약간 도색 미스가 살짝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서 세밀하게 따져보면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요건 조금, 그래도 특유의 조형미 덕분에 살짝 옆에서 보는 모습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 컨셉 자체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좀 틀어줘야 훨씬 멋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위에서 보면은 더 낫고요. 굉장히 정면보다 훨씬 멋있는 느낌이죠. 그래도 정면이 아예 못생긴 것도 아니어서 그나마 좀 괜찮네요. 거기다 작지만 발칸 부분에 도색도 되어 있고 덕트 내부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도색은 꽤 깔끔하게 된 듯 하나 약간씩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이네요. 몸통은 딱히 미스랄 것도 없습니다. 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도색도 깔끔하고 전체적인 조형도 애니메이션처럼 좀 길쭉길쭉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덕트 내부도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 목 테두리 부분도
이렇게 해서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 없이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윗부분엔 자프트의 마크가 붙게 되고요. 어깨에는 페이스, 그리고 반대쪽에는 형식 번호가 이렇게 데칼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 바깥쪽에 있는 빈 부메랑도 빨간 색깔 라인, 그리고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꽤 깔끔하네요. 애니메이션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조형 자체가. 그리고 이 팔 프로포션이 처음에 사진 볼 땐 몰랐는데 손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아래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뭐랄까, 약간 고릴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얇고 되게 두껍고, 이 팔 장갑 때문에도 그럴 수 있긴 한데 약간 프로포션이 좀 독특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각각 데칼 붙어 있을 것도 제대로 붙어 있고, 특히나 이 손등은 되게 박력 있게 조형이 되어서 좀 작은 파츠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진짜 너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스커트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데칼이 붙게 됩니다. 라인들 붙게 되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일단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화려한 것도 아니어서 보기 좋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쪽에도 코우션 마킹 같은 게 붙게 되고, 역시나 빨간색 부분은 도색일 텐데 뭐 튀는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골반 뒷부분은 굉장히 좀 심플하네요. 그죠? 그리고 다리 전체적으로 정말 애니메이션스럽다라는 느낌이거든요. 허벅지 두껍고 정강이 좀 얇고, 발목 주변으로 굉장히 얇고, 발 굉장히 작고,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만 이 도색 포인트들의 미스가 딱히 안 보여서 그 부분은 참 마음에 듭니다. 데칼 심플하게 붙어 있고, 발 좀 작지만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발바닥 파츠가 좀 붕 떠 보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접합선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그런 느낌은 조금 있어요. 종아리에 있는 스러스터는 이렇게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면 섭하죠. 그렇지만 없을 줄 알았는데 더스트 피니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품 받으셨길 바랍니다. 겉부분에 마감을 하다가 붙은 건지 어쩐 건지 먼지가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런 짜잘한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날개,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했는데, 일단은 자프트에 마킹이 붙게 되고, 날개 쪽에는 라인으로 길게 또 붙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아츄르 루미에르 시스템이라고 쓰여져 있는 마킹까지 붙게 되고, 이 반대쪽에는 뭐 다른 건 없고, 라인이 없고, 이 위에는 형식 번호가 붙어 있는 정도, 뒷면에는 그냥 심플하게 자프트 하나 딱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도 날개살 끝부분마다 또 마킹이 또 붙어 있는 거는 마음에 드네요. 펼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쭉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가운데 있는 이 날개살이 딸려 올라오질 않아요. 따로 가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가동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이래요. 지상에서 날개만 편다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요거 날개 편 것도 물건이긴 하네. 쫙쫙 펴지는 느낌이어서 그게 참 좋네요. 날개 내부에 디테일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봤지만 아래쪽은 별다른 게 없어도 위쪽에는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개살 사이사이에도 기본적인 디테일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도색 크게 미스 없이 깔끔한 것 같아요. 합금은 어디 들어가는지 또 확인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겉에 날개 부분, 날개 관절 부분, 그리고 어깨 관절도 합금이네요. 그리고 팔꿈치, 고관절 내부 전부, 거기에 무릎, 거기에 발목까지 이어지는 합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중은 제가 이미지를 옆에 띄워드릴 텐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표시는 전부 합금이에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가동 특성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 부분 위아래로 관절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쭉 빼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많이 움직입니다. 고개를 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목 카라 부분이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색 까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고개 돌리는 거는 꽤나 자연스럽게 옆으로 크게 돌아갑니다. 많이 돌아가는 편이어서 움직이는데 지장은 없네요. 고개 들거나 숙이는 건 뭐 특히나 많이 움직이죠. 어깨 부분은 안쪽 관절이 바깥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죠. 대신에 어깨 장갑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것도 좀 자유롭게 들어줄 수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통해서 크게 굽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굽혀지기 때문에 마음껏 쓸 수 있고요. 독특한 게 바로 이 손등인데, 손등 안쪽에는 볼관절이 심어져 있어서 손등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아예 손등을 분리하는 느낌으로도 들어줄 수 있거든요. 액션 취할 때 되게 요긴하게 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허리는 아주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한 바퀴 돌리는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허리를 앞뒤로 꺾을 수도 있겠죠. 뒤로 꺾이는 허리가 있고 앞으로 굽혀지는 가슴이 있고, 가슴 움직일 때는 이렇게 앞쪽 콕피트 블록이 몸 쪽으로 딸려옵니다.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많이 꺾이기 때문에 액션 포즈 취할 땐 자연스럽겠네요. 고관절 움직이는 데는 스커트가 좀 방해가 많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거 없이 볼관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스커트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고, 앞쪽 스커트도 이렇게 볼관절이 2개 들어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엄청 들려요. 그래서 다리 들어 올릴 때도 조금 걸릴 듯 하나 잘만 움직여주면 90도 이상 다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뒤쪽 스커트도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를 뒤로 뻗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는 있는데, 내부가 관절이 합금이다 보니까 좀 벅차네요. 아이고 힘들어. 고관절을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들어줄 수 있는데, 이 고관절에는 기본적으로 합금 볼관절도 들어가지만 축관절도 하나 있어서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도 볼관절이 따로 움직입니다. 고관절도 마찬가지 상당히 고품질이었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 역시 통해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굽혀지도록 되어 있고요. 발목 내부에 합금으로 된 볼관절이 있지만 의외로 안쪽으로 꺾거나 바깥쪽으로 꺾는 범위는 좀 좁은 편이에요. 대신에 발바닥이 따로 움직여서 접지를 대신 이걸로 하는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발바닥 가동이 상당히 좋아서 많이 움직여줍니다. 백팩의 무장 수납부는 가동을 열심히 해주고 볼관절도 있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날개는 기본적으로 앞뒤 가동, 그리고 회전, 그리고 펼쳐지는 각도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날개를 최대한 펼치면 엄청나게 큰 각도까지 펼쳐지는데 내부 날개 살 부분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무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볼 거, 고에너지 빔 라이플. 생각보다 데칼링도 되어 있고 포인트 도색도 되어 있고 앞쪽에 센서도 도색되어 있고, 뭐지 이건 또? 센서의 마감 분량이 이거 안 지워지는 거네. 마감 분량 맞네. 아이고, 이런.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으시길 바라고요. 뒷부분에는 수납용 조인트, 그리고 서브 그립 별도 가동한다고 합니다. 수납은 그냥 골반 뒤쪽에다가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티 빔 쉴드, 의외의 물건이었는데 일단 좀 두껍습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안티 빔 쉴드랑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약간 원래 프라모델은 이렇게 두껍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원작상에선 뭐 거의 안 나왔구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의외였고요. 검은색 부분은 도색되어 있고 금색 부분 마찬가지 포인트 데칼과 도색되어 있고, 뒷면은 일반 프레임 색깔, 그리고 신축이 됩니다. 내부에 빨간색까지 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로 팔뚝에다가 고정하기만 하면 오케이. 그리고 솔리두스 풀고르 빔 쉴드. 빔 쉴드가 무려 2장이나 들어가 있고요. 은근히 이쪽도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냥 쫙 펼쳐진 느낌이 아니었어요. 놀랬어요. 잘 보면 빔 전개 이펙트를 위해서 펄 도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외의 펄 도장.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일단 보는 재미 확실했어요. 뒷면도 그렇게 심심하진 않군요. 그리고 아래쪽은 페트 재질, 위에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겹쳐져 있어요. 손등에서 노란색 파츠를 제거를 합니다. 손톱으로 끼우기만 해도 쉽게 제거가 되고요. 여기다가 끼우게 되죠. 그냥 끼웠을 때의 각도가 조금 안쪽으로 너무 기울었다 싶은데 여기서 이제 손등 볼관절이 활약을 합니다. 잘만 꺾어줘도 이렇게 빔 쉴드를 앞으로 펼치고 있는 느낌으로도 되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각도로도 꺾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유용하다. 빔 쉴드에 있어서는 진짜 유용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플래시 엣지 빔 부메랑 양쪽 어깨에 수납이 되어 있는 무장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빔 파츠만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박력 있게 잘 나오고요. 일단 빔 파츠 이런 식으로 빔 부메랑을 위한 꺾인 빔 파츠가 있고요.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빔 이펙트 확인할 수 있죠. 의외였던 건 기다란 빔 파츠입니다. 솔직히 이거 공식 사진에는 언급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세트가 들어가 있네. 되게 솔직히 그 공식 사진들 보고서 아무래도 저건 아쉬운데 이랬는데 갑자기 반전이었어요. 그리고 메인 무장 중 하나인 아론다이트. 도색은 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색깔 손잡이부터 해서 마킹도 조금은 되어 있고 빨간색 포인트 도색되어 있고 거기다가 칼날 부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이대로 그냥 앞으로 뻗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가드 부분 세워주면 아론다이트의 기본 형태가 끝났습니다. 아주 큽니다. 본인 키보다 커요. 일단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빔 파츠 빔 부메랑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형태가 재현되어 있는 것 정도 해서 아랫부분부터 끼고 위를 고정하면 아론다이트의 완성입니다. 포즈도 잡아볼까요? 간단하게 양손으로 잡고요. 포즈가 아주 잘 취해집니다. 특히나 이 아론다이트는 이 칼의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연출용인데 와. 일단 아론다이트 자체 박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양손 액션도 화려하지만 한 손 액션도 잠깐 좀 보도록 합시다.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포즈 조금만 취해도 그 박력이 와 역시 이래서 메탈 로보톤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게 또 취향 중 하나다 보니까 자 이번엔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 자프트라든가 무장에 이름이 좀 쓰여져 있는 데칼이 붙어 있고요. 라인 데칼 들어가고 각종 코션 데칼들 들어가고 빨간색 포인트 뒤쪽까지도 전부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론다이트처럼 그냥 펼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쪽은 살짝 고정하는 곳이 좀 센 것 같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대로 펼쳐주기만 하면 끝이고 거기다가 손잡이 슬라이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손에 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볼관절이고요. 백팩에 잘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도색이 벗겨지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일단 고정은 확실하게 잘 됩니다. 간단하게 장사정 빔포 액션 취해봤습니다. 손에 쥐는 것도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어깨나 가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편하게 쥐네요. 그리고 아론다이트 수납도 충분히 가능한데 도색이 까지진 않았으니까 둘 다 한번 빼볼까요? 아이고. 아론다이트는 기스난 것도 없이 멀쩡한 것 같습니다. 큰 지장은 없네요. 장사정 빔포는 자세히 보면 이런 데 좀 흠집이 남았습니다. 좀 닦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벗겨진? 마감이 한꺼풀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애초에 어차피 껴서 안 뺄 거라지만 요건 조금 아쉽네요. 자 마지막 무장 바로 파르마 피오키나. 손바닥에서 발사하는 빔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펙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빔 쉴드처럼 이제 펄 도장이 되어 있어서 요건 물건이다. 바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끼우려면 힘을 줘야 하는데 힘을 주면 얘네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힘 주려니까 손 따가워가지고 지금 손가락 찔려요. 어떻게 껴야 돼 이거? 야 이거 설상가상 빠지는 것도 아니네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넣는 방법 알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이 넓은 부분을 살짝만 지탱을 해주고 정말 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금씩 밀어 넣어가면 쏙 들어가요. 다행입니다. 자 이번에도 간단하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파르마 피오키나 은근히 효과가 큰데요. 진짜 잡고 팡 하는 그 효과음이 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 좋네요. 자 이 제품의 전체 구성입니다. 본체 그리고 각종 무장들 방금까지 본 것들이죠. 소개 안 한 것들을 좀 소개하면서 넘어갈까 합니다. 빔 파츠 아까 다 봤고 빔 쉴드 봤고 쉴드 라이플도 봤죠. 파르마 피오키나도 봤습니다. 손은 무장 손이 한 세트, 라이플 손이 또 한 세트 포함됐고요.
액션용 편손, 뭐 파르마 피오키나 이펙트 없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손가락이 좀 안쪽으로 구부려져 있잖아요. 완전히 손가락을 펴고 있는 편손도 있습니다. 이쪽은 정말 이펙트 없는 파르마 피오키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실제로 이펙트 달린 것 봐도 손가락이 완전히 펴져 있습니다. 이펙트 없는 버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포함된 베이스, 은색으로, 야, 이 코팅 정말 이쁘네요. 와우. 메탈 로보톤의 로고부터 잘 보면 D, E, S, 티니, 데스티니라고 써 있어요. 오, 의외입니다. 잘 보니까 데스티니 OS의 건담도 써놨네요. 거기에 베이스의 각도 조정 및 고정을 시켜주는 바츠 들어가고, 베이스에 들어가는 추가 액션 베이스 조인트인데, 요거는 이 다리 사이에 끼울 수도 있지만 이 액션 베이스를 다른 데도 꽂을 수 있습니다. 이 백팩에 있는 스러스터, 가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빼면 베이스 조인트가 드러나요. 여기다 껴도 됩니다. 대신 이 백팩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하려면 베이스의 각도를 조인트가 앞에 나와서 꽂힐 게 아니라 뒤로 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려서 끼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로보톤 데스티니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시의 프로포션,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충분히 액션이나 이런 거는 괜찮다, 일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외형은 저는 일단 9점. 네. 아무리 이제 움직이면서 도색 피막이 좀 약해서 쓸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움직이면서 가동하면서 그래도 너무 쉽게 긁히는 경향이 있어요. 허벅지 모서리 같은 데 유독. 그래서 여기서 1점을 감점할까 합니다. 네. 뭐 없었으면 10점이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가동 특성, 무장, 구성 및 기믹 같은 경우는 10점 줄까 합니다. 공식 사진엔 없었던 이 빈부메랑의 빈 파츠가 들어가 있는 등 뭐 의외였어요. 네. 저는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손등 가동. 야, 요거는 또 이 손등 기믹 가지고 빔 쉴드를 다양하게 또 꺾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또 그 나머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9점 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재롱해주세요. 안녕, 빠부시!